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100세 인생 살기 위해서 건강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살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러한 삶을 직접 살고 계신 특별히 우리 이영란 집사님, 여러분 연세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기도 하시지만 또 생각하시는 것도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너무나 바르시고 또 살아온 길을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은혜가 또 이렇게 지성과 또 인성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도, 물론 제가 죄송합니다. 아들뻘 되는 목사가 칭찬을 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의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삶을 살아오신 분을 제가 이번에 이렇게 모셔서 함께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저희 교회는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남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적 건강쌤인데 뭐 양력 이런 거는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한번 나오셔서 이 귀한 우리 시간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이 집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과분한 소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타이틀을 성경적 그 세미나 건강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기 때문에 우선 성경을 몇 구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 한번 생각해 볼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이런데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매일 아침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우리가 성가대에서 예배 마칠 때 부르는 그 찬송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우주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온 전체 우주는 하여튼 우리가 이 우주를 빛의 속도로 지구를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100억 년을 가야 이 우주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고, 이 대우주 속에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태양과 달, 우리 지구, 명왕星, 해왕星, 금성 이런 게 속해 있는 소위 은하계 소우주 같은 게 500억 개나 있고, 우선 우리 요 소우주만 해도 이 소우주 안에 태양과 같은 사이즈의 별이 500억 개나 있어요. 태양이 우리 지구보다 얼마나 큽니까? 100만 배 크죠. 100만 배나 큰데,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우주, 우리가 갤럭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밀키웨이라고도 하는 이 소우주의 한 4분의 1을 통과하는 데에 50만 광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광대한 우주를 생각할 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렇죠? 이 광대한
예, 고맙습니다. 예, 이 광대한 우주에 이 지구는 한개 그 점밖에 안 돼요. 그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은 또 얼마나 작아요. 그런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를 참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당신의 택하신 족속이고 또 당신의 거룩한 나라이며 당신에게 속한 참 그런 백성이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다른 찬송가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랬어요. 우리가 또 한 구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제 암송하실 그런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영어에서처럼 그 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여기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된 그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거는 현재 완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그 효과가 계속되는 그걸 우리가 현재 완료로 그러는데, 나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내가 나를 다시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여기에 우리가 더 보탤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폭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 가감할 건 우리는 그저 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그밖에 없어요. 또 한 구절 제가 또 소개하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고 살려면 우리 건강을 유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함부로 하고 싶은 거,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건강을 망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흔히 내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 그러면 내 안에 저 성령이 계시는가 이렇게 혹시 의심하실 분이 계시지 모르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에게 줍니다. 구주입니다. 이렇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구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가 되는 마이 로드라고, 마이 세이비어고 마이 로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건강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down to earth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좀 흔하게 접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째는 그 이센셜 여기 이센셜 트레머하고 파킨슨이즘 그랬는데 이센셜 트레머라는 이게 떠는 겁니다. 이게 이센셜이라는 거는 원인이 분명치 않은 우리가 한글로 그냥 뭐 본태성 떨림이라 그럴까 그런 건데 이거는 인구가 65세 이상 되는 사람의 한 6%는 이게 다 있어요. 이게 파킨슨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데 파킨슨시 병은 우리 뇌의 저 아랫부분에 그 메디컬 term으로 그 substantia nigra라는 그 흑색 물질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도파민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럼 도파민은 우리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도파민인데 또 다른 물질이 하나 분비되는데 그는 어세틸콜린이라는 게 분비되는데 어세틸콜린은 이 도파민을 파괴하는 그런 작용, 이 상호의 이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 우리 두뇌가 작용을 잘하는데 이 도파민이 너무 빨리 파괴가 되어버리면 메시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킨슨 생기는데 파킨슨 이제 환자는 그 특징이 첫째 이 떠는 게 이게 이센셜 트레머하고 파킨슨하고 왜 구분이 되는가 하면 이센셜 트레머 이거는 이게 액션 트레머입니다. 뭘 이렇게 하려 그러면 이 손가락으로 코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래 하면 하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파킨슨은 resting tremor. 가만히 있어도 뜹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뜹니다. 그게 resting tremor. 근데 essential tremor 이거는 우리 수명에는 관계 없어요. 이 떠는 분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미국에만 해도 한 700만이나 되고 한 65세 넘은 사람 한 6%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이게 손 떨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파킨슨 디지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파킨슨 디지즈는 이거 진단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를 않아요. 그 뉴럴리지스트 신경내과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 파킨슨 디지즈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 한 5년 내에 이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한 25% 내지 50%가 바뀌어요. 워낙 비슷한 병이 많기 때문에 신경내과 의사가 보고 당신 파킨슨이 이래 하면 당장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이거 쭉 이렇게 경과를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센셜 트랩에 이거는 원인은 우리가 잘 몰라요. 소뇌에서 대뇌로 이렇게 보내는 무슨 신호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고
저 파킨슨스 디지즈처럼 이렇게 도파민이 형성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다 이런 확정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데 약물 치료는 그 이제 프로프레놀하고 뭐 프리미돈 이런 약을 쓰는데 두 개를 같이 쓰면 더 효과가 많습니다. 더 효과가 많고 파킨슨 디지즈는 이제 그 치료가 더 이제 복잡하니까 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브레인 그 서저리도 해요. 초음파로 하기도 하고 전기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셀러무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뇌수술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주 아무 치료가 듣지를 않을 때 이제 하는 그런 경우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뜨는 분이 있거든. 덮어놓고 파킨슨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이센셜 트레머가 상당히 제일 많아요. 미국에만 해도 이야기한 것처럼 700만 명이나 그러니까 그건 수명에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거는 우리 황반변성인데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age related 그 macular degeneration 그래가 AMD 이게 이제 황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의 그 제일 뒤쪽 부분 우리 시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망막이잖아요. 망막인데 이 망막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 뭐가 침착하느냐 하면 지방, 단백질, 전해질 이런 것들이 그 망막 뒤에, 그 망막 중에도 제일 중심 부위 한 5mm 되는 부위, 거기 우리가 막 황반인데 영어로는 매큘러 황반인데 이게 우리 중심시력 센트럴 비전을 컨트롤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사람이다, 짐승이다, 이게 원형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는 그 부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되질 않습니다. 이제 황반 변성이 생기면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이제 중등도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어두운 데 밤에 이제 저녁에 식당에 갔다든가 불이 침침할 때 메뉴를 보려면 잘 보이질 않아요. 이제 더 심해지면 물론 이게 이제 일직선으로 보여야 될 게 이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커브도 된 걸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사각형이 사각형으로 안 보이고 찌그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근데 그 이제 이 황반 변성에는 두 타입이 있는데 한 90%는 건성이에요, 건성. 그 소위 드라이 타입이고 이거는 이제 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큘라 황반 뒤에 그 이런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자꾸 이게 망막이 얇아져가지고 생기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습한 타입, 습성 그 웻 타입은 여기 매큘러에 아주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겨가지고 이 혈관에서 피가 엷으며 나오든지 액체가 쏘며 나오든지 파열이 돼가지고 여기 아주 시력이 굉장히 빨리 나빠집니다. 이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치료가 이제 또 다 이제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흔한 그거기 때문에 인구의 미국만 해도 한 20밀리언 그러니까 한 2천만 명이 이 황반 변성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황반 변성은 완전히 이렇게 소경이 되는 경우는 잘 세상에 드물어요. 드문데 소위 legally blind 법적으로 이 사람은 맹인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 6% 내지 9%는 이 황반 변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치료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첫째 우리가 음식 조심할 거 이런 것도 담배 제일 먼저 꺼내야 되고 캐핀 같은 거 이런 것도 줄이고
음식도 소위 지중해성 식단 이런 게 황반 네, 죄송합니다. 지중해성 식단 이게 황반 변성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채소, 과일,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그 고기, 물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기름기 많은 고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고등어, 정어리 그리고 새문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그런 음식들이에요. 음식들이고 이제 습성 웹 타입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치료가 이제 안과 의사한테 가면 그 눈에 그 주사를 하는 4주 내지 6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그 주사를 하는 주사 치료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안과 의사하고 가서 상의를 해야 되고 이제 하여튼 음식 이런 거 조심하시고 하여튼 이런 현상이 생기면 먼저 안과 의사한테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좋다는 게 이제 루틴 지어센신이라는 이런 이제 약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기억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요새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그 전자담배, 이 일렉트로닉 시거렛 이게 있는데 종래 트래디셔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제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진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한 680만 정도 줄어들었는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720만으로 도로 늘어났어요. 전자담배는 그 니코틴을 액체로 된 니코틴에 그 배터리로 가지고 이걸 증발시켜 가지고 전기가 나오면 그걸 이제 그 베이핑 하는 건데 니코틴 양이 보통 담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담배 니코틴 중독 시기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미국의 고등학교 애들의 10%가 이걸 하고 있고, 근데 전국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중학생의 한 4.6%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성인들은 한 4.5%. 그러니까 집에 손자, 아들 있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너 혹시 이 전자담배 피우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니코틴은 니코틴이기 때문에 해로운은 진짜 담배를 피우나 이걸 하나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해로우냐, 여러분들. 이제 그 사춘기 애들, 발육하는 애들의 뇌에 이 지장을 미쳐가지고 뇌의 그 발전에 지장이 오고 인부들이 이걸 피우게 되면 저체중 아기들을 이렇게 출산하게 되고 또 아기의 그 폐나 이 뇌에 이상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담배는 하여튼 백해무익하는 거니까 이거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를 좀 이야기하는데 코비드-19 걸렸었던 분들 많죠. 근데 걸렸을 때 약을 잡수셨어요? 그 팩슬로비드라는 약을 잡수셨어요? 예. 근데 65세 이상이 되면 이걸 꼭 잡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잡수는 사람은 그 병원에 입원하는 찬스라든지 이걸로 사망하는 그 율이 훨씬 줄어집니다. 그러니까 팩슬로비드 이거는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꼭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걸 잡수도록 해야 되고, 근데 약은 이제 팩슬로비디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이게 한 89% 이게 저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이고, 그 외에 주사로 이렇게 정맥으로 주사하는 게 약이 있는데 이게 또 효과가 한 87% 되는데, 이건 정맥 주사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의사한테 내가 코비드 파지티브 나오면 의사한테 그 팩슬로비드 PAXLO 그 FVID 팩슬로비드 이거를 처방을 해요. 이걸 먹으면 나중에 소위 그 롱 코비드 생기는 율이 훨씬 줄어집니다. 롱 코비드라는 거는 이거 코비드 앓은 후에 코비드 회복된 것 같은데 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를 않고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심한 증상은 그 피로한 거, 침대에서 내려올 기운도 없어지고, 또 하나는 메모리,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렇게 자꾸 어지럽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맛보는 거, 테이스트하고 후각이 없어져요.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인 소위 그 포스트 코비드 그 심텀인데, 코비드 앓은 후에 오는 후유증, 이런데 우리가 이거 팩슬로비드를 먹으면 이런 후유증이 훨씬 생기는 빈도가 줄어집니다. 이거 포스트 코비드가 생기는 비율 50세 이상 된 사람은 5명 중에 1명꼴로 이거 포스트 코비드 이게 신드롬이 생겨요. 이게.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물론이고, 안 그렇더라도 이게 팩슬로비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잡수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약에 대해 가지고 혈압약을 아침에 먹는 게 좋으냐, 저녁에 먹는 게 좋으냐. 그런데 스페인에서 나온 한 보고가 밤에 먹는 게 좋다 이래 나오는데, 많은 의사들이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 보고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영국에서 다시 대규모 스터디를 했는데 2만 몇천 명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아침에 먹는 그룹하고 저녁에 먹는 그룹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년 동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침에 먹는 거나 저녁에 먹는 거나. 또 한 그룹은 103명인데 이거는 이 스터디를 시작할 때 하고 12주째, 24주째 하루 종일 혈압을 쭉 이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아침에 8시에서 12시 사이에 먹는 6시에서 10시 사이에 먹는 사람하고 저녁에 이제 8시에서 12시 사이에 먹는 사람하고 쭉 했는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는 게 좋다, 저녁에 먹는 게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어느 때가 편리한데, 물론 하루 2번 먹는 거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먹는 거 이렇게 잡숫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란을 몇 개 먹을 수 있는가? 계란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안 좋은데, 이제 이게 이론이 많아요. 그 일주일에 몇 개 이상 먹지 마라,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쭉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참 7개 하루 하나씩 먹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는 음식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그 영향이 많지를 않아요. 콜레스테롤 합성은 전부 이제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제 한 그 스터디는 이 심장이 나쁜 사람들한테
한 140명에 대해 가지고 한 반은 일주일에 계란 12개 이상, 12개 또는 12개 이상 먹으라 그러고, 한 그룹은 2개 이하로 먹으라 그러는데, 그리고 4주 후에, 4주가 아니고 4개월 후에 이 콜레스테롤을 체크를 해보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란 잡수는 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잡수면 됩니다. 하루 하나 잡수는 거는 걱정하실 거 없고, 그 콜레스테롤은 이제 보통 총 콜레스테롤은 200mg 이하를 유지하는 게 좋고, LDL이라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HDL이라고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 이거는 나쁜 콜레스테롤 잡아가지고 간으로 보내가 처리하는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거는 60 이상, 60mg% 이상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음식이 꼭 뭐 기름기 많은 뭐 음식 이런 거 먹었다고 이 콜레스테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단 거 함수탄수를 필요 없이 많이 먹는 사람이 이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단 거를 우리 이야기하면 우리 이 권사는 자기가 단 거 좋아하면서 뭐 저런 이야기한다. 우리가 단 거 함수탄수를 필요 없이 많이 섭취하면 이게 이제 간으로 가가지고 그 중성지방으로 변하고, 이게 이제 또 콜레스테롤로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 거를 너무 많이 안 잡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은 잡수는데 너무 그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하루 하나 정도 잡수는 건 괜찮습니다. 예. 이 소스는, 이 인포메이션 소스는 아메리칸 메디컬 어소시에이션하고 미국 의학협회에서 매주 발간되는 그 정기 잡지가 있어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메디컬 레터라고 우리 새로운 약 치료법에 대한 게 이제 매주 2주마다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그 메디컬 저널인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여기서 계속 나오는 그 메디컬 그 아티클, 그 논문들을 중요한 것만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 가지고 2주마다 이렇게 보내주는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저널 시납시스 그런 데 하고, 그다음에 헬스 에이징,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그 bottom line health, 우리 기본적인 건강, 이런 데서 이제 발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낸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게 플라스틱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우리 지구가 플라스틱 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플라스틱이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우리 쓰레기, 그리고 공기, 물, 온 천지에 이 플라스틱이 많은데, 이제 시체 부검을 쭉 해보니까 시체 부검 해가지고 그 뇌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뇌 안에 쌓인 그 플라스틱이 7g, 그러니까 티스푼풀로 한 숟갈 반 정도 이렇게 채여 있어요. 특히 이 플라스틱이 뇌로 많이 갑니다. 다른 장기에 비해 가지고 간이나 콩팥 뭐 이런 다른 데보다도 뇌에 특별히 더 많이 가요. 그 이제 치매가 있는 환자들의 뇌를 조사하니까 이게 안 그런 사람보다도 이게 플라스틱 침전량이 10배나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여러분들 뭐 그로서리 가서 쇼핑하면 전부 플라스틱 백에 다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마시는 거,
마시는 그 뭐 음료들도 그 플라스틱 바슬이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가 이게 바들도 와라. 이거 편의상 우리가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쓰지만은 이런 것도 될신 대로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이게 하여튼 이게 직경이 5mm 이하 되는 거는 우리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 그러고 털 그보다도 더 작은 거 그거는 네노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요. 네노 플라스틱 우리 브레인에 쌓이는 거는 주로 이런 네노 플라스틱 이게 쌓이는데 하여튼 뭐 공기 중에 음식, 물, 뭐 온천재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심지어 그 화장품 그리고 집에서 그 청소할 때 쓰는 클리닝 그 프로덕트 비에도 있어요. 비 내릴 때 비에도 있고 하여튼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첫째 음식 먹는데 우리가 아주 고도로 정제된 음식은 우리가 피하는 게죠. 그 highly 그 processed food 예를 들면 하여튼 빵을 먹어도 그 흰 밀가루 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 홀 윗 브렛보다는 그런 걸 먹으면 그런데 훨씬 왜냐하면 그런 거라든지 또 아주 정교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맛있게 해놓은 음식들 그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플라스틱 접할 기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될신 대로 먹지 말고 그냥 채소도 그냥 이렇게 프레시한 채소 이런 거 먹고 하여튼 음식 먹는데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 그 패키지 그리고 우리가 그로서리 이제 시장 보고 이제 오잖아요. 와가지고 플라스틱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거는 집에 오면 유리로 된 그릇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저장을 하고 아니면 스테인리스 뭐 이런 다른 그릇에 옮겨가지고 저장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도마 있잖아요. 도마 있는데 도마도 우리가 될신 대로 이걸 스테인리스 스틸 도마든지 실리콘 도마든지 타이타늄 도마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거 플라스틱 그걸 하면 우리가 계속 쓰면 그 굉장히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돼요. 이게 플라스틱은 특별히 열을 가하면 더 빨리 이게 릴리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바들도 와르 이런 것도 여름에 차 안에 더울 때 이렇게 뒀다가 마시면 플라스틱이 굉장히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언젠가 TV를 한번 보니까 그 바다가 우리가 보기는 얼마나 좋아요. 푸른 바다 뭐 넘실거리는 파도 뭐 이래 이야기하지만 그 바다가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이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는지 그 이제 그 스타디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한 시간쯤 가다가 또 그 바닷물을 채취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 보니까 전라도 뭐 신안군에서 그 나온 뭐 플라스틱 그런 메기 잡는 바다에 메기 잡는 뭐 그런 게 다 있고 중국 거 뭐 일본 거 온 천지 많아요. 그 바다도 보기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전부 오염되죠. 물고기들이 그걸 또 먹잖아요. 플라스틱 그걸 먹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플라스틱은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데 한 수백 년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플라스틱 생산량이 줄어지지 않고 자꾸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조류 독감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 드리겠는데, 그 버드 플루 또는 에이비언 플루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조류에만 국한되어 있던 건데, 이게 요새는 이제 그 포유동물 소 같은 데로 이게 전파가 되고, 소를 또 이제 핸들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23개국에서 이거 조류 독감이 보고가 된 게 463 케이스가 보고가 됐는데,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 사망률이 52%.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때까지 우리 사람은 이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아직 항체가 전혀 생겨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의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장에 혹시 간다든지 그러면 소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귀엽다고 만져다든지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예, 조류 농장 가도 뭐 터키나 닭 뭐 하여튼 오리들 뭐 이렇게 준다고 뭐 음식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오히려 슬라이버 이런 데서 다 전파가 되니까 그런 걸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근데 이제 흔히 TV 보면 외국에 가가지고 어떤 외국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시골 이제 농장 처치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 그 주민들이 금방 그 소에서 젖을 짜가지고 그 사진 작가한테 한 마시 보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게, 이게 패스처라이즈 안 된 밀크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미안하지만 거절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패스처라이즈 하면 괜찮습니다. 패스처라이즈 하면 이게 이제 그 패스처라이저 종류가 161도에서 그 우유를 처리하는 거, 또 이 161도에서 한 15초 정도 이렇게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275에서 302도 사이에 한 2, 3초 이렇게 그 패스처라이즈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밀크 같은 것도 그 농장에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함부로 안 마시고, 꼭 우리가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텍티브 그걸 하고요. 그 가운 입고 마스크 하고 아주 철저한 무장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관한 건데, 그 atrial fib, 그 심방 미동이라고 우리는 한국말로는 그래 번역이 되어 있죠. 빠졌어요? 가만히 있어. 브레스트 캔서가 미안합니다. 유방암. 유방암은 이제 한 40세에서 44세 되면 메모그램을 먼저 시작해도 좋은데, 45세에서 54세까지는 이제 반드시 하라고 그러고, 40세에서 44세 사이에는 이제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는 이제 발견율이 조기에 발견하는 게 상당히 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D 메모그램 그래가지고 아주 테크닉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haiten 가족력이 있으면 물론 더 빨리 해야 되고 아니면 45세 되면 그렇죠. 메모그램을 이렇게 꼭 하시고 매년 그다음에 이제 55세 넘으면 2년마다 하든가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걸 계속 하든지 저 생각으로는 1년마다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레스트 하면 캔서 그러면 여러분들 ER 포지티브, 에스트로겐 포지티브, 프로제스테론 포지티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튜머 셀에 있는 프로틴이 단백질이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인데 여기 이제 결합하는 프로틴이 있는 타입을 우리가 에스트로겐 포지티브 그리고 프로제스테론하고 결합하는 걸 프로제스테론 포지티브인데 이거는 좀 더 이런 게 포지티브 좀 더 빨리 자라는 경향이 있지만 좋은 점은 치료를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줄여주는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포지티브, 프로제스테론 포지티브가 치료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좋고 또 하나는 HER2 positive 이게 빠지게 되면 굉장히 또 빨리 자라요.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이게 빨리 자라지만은 이 HER2가 positive면 또 여기에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허셉틴이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의사한테 가면 이걸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 검사한 후에 당신 튜머가 에스트로겐 포지티브다, 프로제스테론 포지티브다, 아니면 HER2가 포지티브다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혹시 BRCA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BRCA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의 역할은 캔서 셀이 세포가 빨리 이렇게 번식 못하도록 증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소위 뮤테이션 돌연 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BRCA1, BRCA2 이게 있는데 이 BRCA2가 원이 포지티브면 브레스트 캔서 발생할률이 45%에서 85%입니다. 이게 라이프타임에. 그리고 또 오베리언 캔서 난소 암이 생길 확률이 10에서 46%. 그러니까 혹시 가족력이 있다든가 내 사촌도 그랬고 내 시스도 그랬고 이 브레스트 캔서가 생겼다 이러면 이 BRCA1, BRCA2를 이거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고 이거 BRCA BRCA가 포지티브면 하여튼 BRCA가 포지티브 자기 일평생에 브레스트 캔서 생길 확률이 45에서 85%.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졸리 예? 엔젤리나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이게 포지티브니까 이거 국소적으로 떼면 또 남은 부위에 또 생길 가능성이 자꾸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아예 브레스를 다 이렇게 절제를 해버리는 소위 예방차 양쪽 그 프라필렉틱 메스텍토미 그러는데 예방차 양쪽 브레스를 다 이렇게 우리 아는 분의 그 따님도 이걸 했는데 하여튼 가족 중에 뭐 그런 경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BRCA 이 1, 2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제너럴 그 파퓰레이션에서는 브레스트 생길 가능성이 한 12% 정도입니다. 12% 정도인데 이게 파지티브는 돌연 변이가 생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에 생길 가능성이 45에서 85%. 그리고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은 보통 일반 사람들 하는데 1% 미만인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10에서 27%. 예. 그러니까 하여튼 브레스트 캔서의 진단을 받고 가족 중에 가까운 가족 중에 있으면 BRCA 이거 검사를 한번 해달라 그러는 게 좋습니다. 심방 미동 이걸 아직 내가 이야기 안 했죠. 이게는 그냥 영어로는 그 atrial fibrillation인데 심방 미동 뭐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심장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심장이 정상적으로는 럽답 규칙적으로 뛰면서 1분간에 60분 내지 100번을 이렇게 뛰잖아요. 보통은 70 내지 80분 이렇게 뛰는데 이게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생기면 이게 심장 박동을 처리하는 그 SA 노드라고 그게 좌심방에 있어요. 좌심방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심장이 이게 그 밑에 있는 그 AB 노드라고 여기 또 그걸 신호를 보내가지고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심장이 지금 멋대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되면 어떨 때는 뭐 1분에 140, 150, 200까지 뛰고 이렇게 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서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들면서 한 80세 넘으면 한 10%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어지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장 마비라든지 심부전증 이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초월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비만증 그러니까 비만증 우리 한국 분은 뭐 그런 거 별로 걱정할 게 없지만은 사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 뭐 200파운드, 300파운드 이래 그런 분들은 이 체중을 줄이면 이게 해소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체중 줄이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기 하룻밤 우리가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면 이 심방 미동이 생길 확률이 3배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럽니다. 적어도 수면은 7시간 내지 8시간 매일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어떨 때는 뭐 12시에 잤다가 어떨 때는 8시에 잤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생체 시계가 이게 지 멋대로 돌아가니까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나는
10시에 잔다 그러면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일어나고 9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자기 그 생체 시계를 조절해 가지고 적어도 7시간 내지 8시간은 수면을 취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6시간 전에는 카페인, 커피, 티, 그리고 우리 드링크에도 카페인 들은 게 얼마나 많아요. 뭐 펩시, 콕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카페인이 우리 수면을 방해하니까 적어도 수면 6시간 전에는 이런 걸 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술이 잠을 자보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수면을 진짜로 방해합니다, 술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심장 미동, 심박 미동 이런 걸 또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막 앵그리한 거, 우리가 특히 뉴스 같은 게 들으면 요새는 우리 한국 뉴스 들으면 그만 막 피가 거꾸로 이렇게 도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심방 미동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사람들이 내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많고 나는 그거 핸들하기도 못하고, 그러면 이 심방 미동,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생길 가능성이 37%나 증가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성을 내고 그걸 필요하면 막 성내고 집어 던지고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이 또 그런 사람은 6배나 더 많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좋은 뉴스가 없을 때는 소위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 기도 하잖아요. 그래 뉴스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걸 추천하거든요.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기 위해 가지고 한 번씩 여러 뉴스를 보고 뭐 이제 이 정도 진전이 됐구나 이래 하고, 매번 또 보고 볼 때마다 막 성이 나가지고 이놈 나라가 뭐 이래 가지고 이래 하다 보면 이게 또 심방 미동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 음식 금식하는 것처럼 소셜 미디어 패스트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거예요. 이 정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면 이제 전기로 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정상 리듬으로 돌리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조직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 그런 걸 이제 이건 심장 전문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는 다 본인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스트 그 에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그 벨리 피버라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행을 뭐 캘리포니아니 뭐 아리조나니 멕시코 중남미 네바다 뭐 이런 데 유타 텍사스 이런 데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벨리 피버라는 이거는 곰팡이 인펙션입니다. 곰팡이 인펙션인데 메디컬 터무는 칵스다이오이드 마이코시스,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곰팡이는 땅에 한 2, 3인치 땅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초를 심는다든지 뭐 한다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맨 땅을 긁고 하면 이게 그 포자가 일어나 가지고 공기를 타고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 이걸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제일 심한 데가 애리조나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 살지는 않아도 그 여행을 한다 그러면 내 가서 뭐 땅을 파고 뭐 이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 데 사는 사람은 뭘 화초를 심는다든지 하면 땅 파기 전에 물을 먼저 줘가지고 땅을 촉촉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을 파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게 포자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게 흡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이 곰팡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한 60%는 별 탈 없이 이렇게 지나지만 자기가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나지만은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해가지고 이 폐염이 돼가지고 심하면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럴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만일 이런 데 여행했다가 돌아와가지고 기침이 자꾸 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든지 그러면 혹시 이런 곰팡이에 걸렸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제 펠리 피버, 그 계곡열이라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 곰팡이 이 곰팡이 인펙션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명 이거는 우리가 하나죠. 기울림. 기울림 이것도 미국에서 한 5천만 명이 이걸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기울림. 혹시 여기서 기울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귀에서 늘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우리가 아무 확실히는 몰라요. 확실히는 모르는데 우리가 귀가 바깥 귀, 중이, 그다음 제 내의가 있잖아요. 내의는 우리가 청력하고 우리가 밸런스를 주관하는 게 내의인데 그 내의에 그 헤어 셀즈라는 게 있어요. 털 세포 아주 있는데 이 헤어셀이라는 건 하는 작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 소리를 전파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브레인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늙어가면서 여기 작동을 잘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헤어셀이 죽어버린다든지 그러면 소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뇌가 이걸 컴펜세이트 하기 위해 보상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리를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게 이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치료법은 하나 못탁 해가지고 완치됐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런 거 발견하면 뭐 노벨상을 받을지 모르죠. 근데 우선 이런 걸 좀 경감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음식에 네 가지 음식에 특별히 이제 네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너무 짜게 안 먹는 거, 솔트 인테이크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카페인, 커피, 티, 뭐 하여튼 이런 게 카페인, 커피, 티만 있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 뭐 이런 데 펩시고 이런 데 다 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카페인을 또 줄이는 거, 그다음에 알코올은 문제지요 어디 가나. 하여튼 알코올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단당류, 심플 슈거, 그 흰 설탕이라든지 하여튼 단 음식들 이걸 줄이면 이게 정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타민 B12, 그 바이타민 B12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더라. 한 50%는. 그래서 바이타민 B12를 흡수하는 게 그 도움이 된다. 이걸 흡수하니까 한 60%는 이명이 좋아졌더라. 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은행, 긴코가 또 도움이 된다. 긴코 바일로바라는 거. 이전에 그 긴코에 대한 스터디를 했는데 별 효과 없더니 나오는데
해보니까 너무 양을 적게 먹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150mg 먹었는데 지금은 효과가 있으려면 240mg을 먹어야 된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이명 이게 잘 안 될 때는 바이런 B12 1000 마이크로그램을 매주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긴코 바일로바 이걸 240mg을 하루 2번씩 이렇게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를 그 매스킹 하는 거. 그리고 이게 귀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드라운 시키기 위해 가지고 물에 빠뜨리기 위해 가지고 다른 소리를 이렇게 이제 나는 걸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또 치료가 되고, 소위 화이트 노이즈 그 제너레이터를 그래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히어링 에이드를 쓰면 청력이 나쁜 사람한테 이게 있을 때는 히어링 에이드를 쓰면 내가 보통 소리를 잘 들으면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명이 이게 나를 그렇게 바들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다 해도 안 될 때는 한 가지 쓰는 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Xanax라는 약인데 XANAX 이거는 원래 신경 안정제로 우리가 쓰는 건데 처방하는 건데 이걸 쓰니까 17명 중에 13명이 아주 호전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해도 잘 안 되고 하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GNX 좀 처방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어 폴루션, 공기 오염,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공기 오염 하면 주로 바깥 공기 오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동차 자동차에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집안에서 나오는 이 에어 폴루션 이게 바깥에서 오는 것보다 100배나 더 심하답니다. 예, 집안에서 그 나는 거는 소위 여러 가지 그 이제 곰팡이 종류 펫 집에서 그 애완동물 그리면 그 애완동물에서 떨어지는 그 밴들 뭐라 그러나 비듬 같은 것들 하여튼 우리가 와니스 페인트 해놓은 거 퍼니처, 그리고 우리가 옷 입은 데 이런 데서 하여튼 그에서 여러 가지 소스에서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인도어 우리 집안에서 나는 게 훨씬 100배나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쓰니까 훨씬 줄어지더라 그러는데, 글쎄 공기청정기를 하기 때문에 쓸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공기 오염이 집안에서 된 날에 수시로 이렇게 그걸 열고 문을 열고 공기 환기시켜주고, 베큐um 할 때도 3, 4일마다 한 번씩 베큐um 하시고, 한 번 쓱 갔다고 그냥 두지 말고 갔던 데라도 한 번 다시 이렇게 오라 그래요. 한 번만에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베큐um 할 때도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하우스 플랜트, 우리 집안에 기르는 그 화초 있잖아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하우스 플랜트의 그 잎에 조그마한 그 미세 구멍이 있는데 그 스토마라고 부르는데 그 미세 구멍으로 이런 잎자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이걸 뿌리로 이렇게 내려보내면 뿌리에서 이걸 처리를 해버려요. 뿌리 있는 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 소화를 시킨다. 써보니 그러니까 화초를 기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우리 냄새 좋게 한다고 촛불, 냄새 향 나는 촛불 피우는 거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에어 폴루션 시키는 중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그 화학 물질, 그 벤진하고 톨루온이거나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냄새 좋게 한다고 하고 촛불 피우고 하는 그런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 스토브 쓸 때는 그 exhaust 팬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공기를 빨리빨리 이렇게 빼내고. 시간이 돼서 조금 더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폐암에 대한 건데, 렁 캔서. 렁 캔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만 생기는 걸로 이래 생각이 쉬운데, 5명 중에 렁 캔서 하나는 담배 안 피우는 비흡연자한테 이게 생깁니다. 이게 이름이 이제 lung cancer in never smokers. 이게 이제 주로 여자들한테 이렇게 생기는데, 난 담배 안 피우니까 나는 폐암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5명 중에 1명 꼴은 담배를 안 피우는 여자한테 이게 lung cancer가 생겨요. 생기는데, 이게 이게 생기는 타입이 틀립니다. 담배 피우는 주로 남자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그 런 캔서는 스퀘이머스 셀 칼시노마, 그리고 편평 상피세포 암, 그래가지고 기관지를 안을 듣고 있는 기관지 내막에서 생기는 그 이제 암인데, 담배 안 피우는 이 여자들한테 주로 생기는 이거는 컬럼날 에피텔리움, 이게 원주형 상피세포에서 생기는, 그러니까 저 폐의 끝쪽 기관지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가지고 제일 끝부분 그 산소하고 탄산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그걸 폐포라 그러죠. 그 부위에 이게 생겨요. 이 암은 그게 이제 원주형 그 세포인데, 이거는 원형 남자들한테 잘 생기는 그보다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좋고, 우리 남자들한테 흔한 그 편평상피세포 암은 5년 생존율이 한 15%인데, 이거는 60%가 넘어요. 5년 생존율이. 그런데 이거는 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생기는 경우가 한 80%가 넘기 때문에, 소위 그 유전자에 대한 치료 를 이제 또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타깃티드 세라피 그러는데, 이런 걸 하고 또 예후가 훨씬 좋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 여자들한테도 이게 폐암이 생길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뭐 여기 제목을 내가 내놓은 거는 더 많이 예방 주사를 하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예방 주사. 우리가 어떤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좋으냐? 대상포진 싱글스 예방 주사 다 맞으셨어요? 예. 이걸 맞으면 치매 발병률이 한 20% 줄어든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작용하는 부위가 치매에 관계되는 부위를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맞으셔야 되고, 싱글이. 그 다음에 폐렴 주사 다 맞으셨죠? 예. 그 요새 새로 나온 프레브나 21, 이걸 종려에 나온 것보다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부스터 도스를 5년 후에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거는 보니까 이론이 또 조금 다 틀려요. 어떤 데서는 원주마다 맞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필요 없고, 스플린을 적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
비장의 항체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오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걸 적절한 사람은 5년마다 다시 부스터 도스를 맞는 게 좋고, 아니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5년마다 맞는 게 좋다. 근데 보통은 한 번 맞으면 그만해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폐렴, 특히 요새 나온 폐렴 요새는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비드 아니 플루 주사 예방 주사 맞을 때 RSV 모두 맞으셨죠? 기억납니까? 네, RSV 이것도 꼭 맞으셔야 돼요. 예, RSV 그 55세 넘으면 그 respiratory sensitive 그 바이러스 한데 이게 약국에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내 RSV도 넣어주세요. 그러면 플루 주사 넣을 때 같이 넣어줄 겁니다. 이게 보통은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은데 연세가 든 분한테는 이게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 한 해 동안에 6만 명 내지 16만 명이 병원에 입원을 했고 10,000명에서 14,000명이 이 RSV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지 말고 RSV 이걸 꼭 맞으시고, 코비드는 그 부스터 도스를 6개월마다 맞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데 이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좀 듣고. 예? 그럼 맞으세요. 금년에 맞으세요. 금년에 이제 플루 이게 플루 백신을 꼭꼭 다 맞으셔야 되는데 플루 백신을 금년에 맞으실 때 꼭 놔달라 그래요. 약국에 가가지고. 예. 플루도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플루도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2019년에서 2020년도 20년도 그 통계를 보면요, 플루로 입원한 사람이 독감을 입원한 74만 명이고 사망한 사람이 6만 2천 명입니다. 그렇게 플루 주사를 꼭꼭 맞으세요. 플루를.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여행할 때 뭐 백신을 맞고 가야 되느냐, 어느 나라 갈 때는 무슨 그걸 맞아야 되는가, 이거 모두 궁금할 텐데 이걸 맞으려 그러면 그 트래블 메디신 클리닉이라고 있어요. 여행자 그를 취급하는 트래블 메디신 클리닉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각 나라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그 나라 가려면 당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여행하기 전에 트래블 메디신 클리닉에 가서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될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예, 뭐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 있는 걸 우리가 다 하기는 힘이 들고. 네. 예. 잠시만 계시고요. 예. 좀 의자에 원래 앉혀드리려고 했는데 본인께서 절대로 안 앉으시겠다 그래서 했는데 좀 불편하셔도 죄송합니다. 저기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딱 3명만 받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드셨습니다. 네, 이걸로 다 들리는 마이크 일어나서. 제가요 혈압이 굉장히 낮거든요. 86에서 뭐 한 60 몇 정도 되는데 막 머리가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혈압을 쟀더니 그렇게 낮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혈압 낮을 때는 뭐를 먹어야지? 예방법이라든가 먹어야 할 약이 이런 게 있나요? 제가 저혈압인 건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혈압이어서. 그 의사 오피스 가서 해도 그래요? 아니 집에서 혈압기가 있어서 집은 재봤거든요. 그 혈압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니, 혈압이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그 혈압기 그 정확성이 다 달라요. 특히 그 파는 것들 집에서 본인이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의심이 있으면
의심이 있으면 그 의사 오피스에 가가지고 정식으로 이걸 한번 재보시고 정식을 재보시고 그 파는 것들은 집에서 이렇게 파는 것들은 어떤 거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게 또 많고 내가 어지럽지도 않고 아무 증상 없는데 혈압이 그래 낮다 그러면 그 뭔가 혈압 기계가 잘못되든지 그리고 혈압을 잴 때는 한 10분 내지 15분 안정한 후에 팔을 이렇게 안정식을 테이블 같은 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 혈압을 재야 돼요.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혈압이 정상보다 더 높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내지 15분은 안정한 후에 그 혈압을 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오피스에 가서도 한번 해보시고 그게 계속 그렇게 나오면 그 아무 증상은 없잖아요. 어지럽고 이런 아무 그런 증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만일 의사가 이렇게 들어보고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다든지 뭐 심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면 의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이렇게 오더할 수도 있고 그 사운드 웨이브 스터디, 그 에코카디오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오더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프라이머리 의사한테 먼저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지럽지도 않고 정상도 없는데 예? 머리 아픈 거는 글쎄 꼭 그걸로 이렇게 딱 핀포인트 하기는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다음 질문 있으실 분? 네, 잠시만요. 저는 잠을 잘 못 자서 아침마다 정말 머리가 무겁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잔다는 그 감각을 잃어버린 게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수십 번을 깨는데 멜라토닌은 전혀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닥터가 오더해 준 거는 졸피뎀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남편이 걱정된 건 제가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먹으니까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잠을 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머리가 무거워서. 우리 환자가 저기 앉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졸피뎀 그 수면제 계속 먹이면 그 문제가 생겨요. 수면제 부작용 때문에 그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졸피뎀 같은 그런 거 계속 잡수지 마세요. 잡수지 말고 그 멜라토닌도 보통 우리가 10mg 이상은 절대 안 잡수는 게 좋은데 보통 한 5mg, 2.5mg 그게 좋고 근데 우리가 그 수면 또 전문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전문하는 사람들이 가면 밤에 그 슬립 스터디를 이렇게 해가지고 슬립 애프니아 잠자는 동안에 호흡이 중지되는 거 이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래 자다가 얼마 동안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또 푹 이렇게 쉬고 이런 게 또 수면 방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그 슬립 스터디 같은 거 하면 이제 분명히 그런 게 드러나는데 옆에 같이 주무시는 분이 뭐 특별한 거 노티스하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한 아니 스노링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코를 그런 거 없어요. 예. 이 슬림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나고 또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집사님께 또 부탁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자다가 숨을 못 쉬고 그냥 숨이 딱 멈추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남편이 막 깨워갖고 다시 이래서 이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았는데 그게 뭐야 그걸 끼고 자라고 그래가지고 양압기 처방을 해줘서 CPAP 예. 그걸 예. 썼어요? 그거를 쓰고 사는데도 효과가 좀 있겠죠. 그런데 편하게 그걸 끼고 자니까 편하게 잠을 못 자겠어요. 반트 시작 때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옆으로 자면 좀 덜하고. 그런데 이제 습관이 반트 시만 자려고 하니까 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걸 하고서 이렇게 옆으로 자래요. 이렇게 옆으로만 자래요. 그런데 저는 자는 습관이 항상 반듯하게 앉아서 자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자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 집사님처럼 저도 숙면을 푹 쉬지를 못해서 잠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이렇게 산뜻하고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근데 그 아주 그 슬립 스터디에 슬립 애프니아 그러니까 무호흡 자는 도중에 무호흡 본인은 모르죠. 뭔데 이거는 그거는 우리가 슬립 스터디를 해봐야 돼요. 해보고 어느 정도 심한지 그 이제 CPAP 그게 불편하니까 번거롭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 둘째 아들 그 스티브가 그 케냐에서 돌아올 때 그랬거든. 이게 문제가 생겨. CPAP. 그러니까 좀 요사이는 이제 기계가 좀 간소화되고 좀 편리한 게 나온 걸로 내가 아는데, 예. 그 외에 또 치과 의사한테 가면 입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그거는 슬립 스페셜리스트 한번 보셨어요? 예, 검사는 했어요. 예. 검사해서 그 양압기를 갖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자니까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삼성에서 나온 그 링이 있어요. 반지. 예. 그걸 끼고 이렇게 자면 그 숨을 안 쉴 때는 진동이 와요. 그러니까 뭐 울리는데도 하려면 더 세게 나오고 더 세게 올려. 그래서 그걸 숨을 쉬게끔 해주거든요. 근데 예민한데 못해서 그런지. 그게 저 호흡기 전문하는 펄모널리스트하고 팔로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 하고 계세요. 제가 사실 뭐 그걸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보통 사람들이 그 CPAP 하면 너무 번거로워 가지고 안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예, 그 다른 기계를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좀 불편해도 그 반지를 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숨을 안 쉴 때는 그 진동이 와서 깨게 되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게 되죠. 네, 참고적으로 우리 저기 장로님하고 삼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십니다. 네,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보를. 네, 뭐 나머지 질문은 끝에 한 번 질문이 더 있답니다. 네, 잠시만요. 항암제는 지금 주사를 4번 맞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맞아도 괜찮은 건지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치료도 안 하고 주사 안 맞고 있는데 아니 그게 한 몇 개월 맞으셔야 될 건데 계속. 4번 맞았어요. 근데 예. 마다 피가 출혈이 좀 있어서 전혀 안 맞고 지금 전혀 안과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 안과 의사의 한번 검사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전문 검사를 해서 그래서 근데 거기서도 그 주사로 다시 회복은 안 되고 조금 진전만 이게 완치가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진행을 슬로우 다운 좀 늦게 시켜주고 하는 그거지 완치가 되는 건 없고. 내가 알기로는 한 몇 달 계속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내년보다 더 계속 해야 될 건데 그 안과 오피스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좀 더 오래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레티나 스페셜리스트도 있고 뭐 일반 안과에서 취급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아니면 레티나 스페셜리스트 같으면 더 좋고. 네. 그럼 나머지 질문은 잠깐 또 집사님 시간을 내주시면 또 질문하실 게 아마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질문할 게 있으면 이 의학이 워낙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다 대답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또 지킬 것은 지키되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선포되어진 거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한 적용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정말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모먼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수고하신 이영란 선생님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